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시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난청 수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아호 이식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험 기준을 넘어서서 좀 더 넓어진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 인공아호 보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환자의 남아있는 청력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공아호 적응증을 좀 넓힐 수 있는 영역 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확대된 적응증을 쓰는 나라들, 특히 이제 호주가 이제 선도적으로 적응증을 넓혀왔고, 수술의 안전성이라든지 효과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가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인공아호 기계 중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중에 하나인 코클레어사라는 회사가 이제 그 역할을 좀 이제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청각재활 분야에서는 호주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학회를 통해서 이 넓어진 적응증에 대한 사례나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안심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아있는 달팽이관의 기능, 즉 이제 청력이 보존되는 소식은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보편화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수식이 가능해지면서 가장 먼저 이제 적응증이 넓어지게 된 난청은 고음 극추형 난청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스키장 슬로프 타입이라고 부르는 난청 형태이고요. 저음 부분은 좀 살아있는데 고음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난청 형태가 되겠습니다. 높은 음으로 갈수록 큰 소리를 줘야지만 들을 수 있는 난청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피아노로 생각을 해보시면 피아노의 건반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건반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오른쪽을 두드리면은 소리가 나지 않거나 하지만 아주 세게 쳐야지만 겨우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 이런 피아노를 가지고 어떤 곡을 연주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치는 곡이라도 저희가 이제 무슨 곡인지 알아듣기가 좀 곤란하겠죠. 말소리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이 저음은 살아있으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고음 영역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증폭한다고 하더라도 시끄럽고 울리기만 하고 정작 이제 필요한 말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것들은 이제 듣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아호 수술은 이 고주파수에 해당되는 영역만 자극을 하고 저주파수 영역은 청력을 보존해서 이 저주파수 영역은 자연음을 듣게 되고 고주파수 영역은 전기 신호를 듣게 해서 전 주파수에 걸쳐서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저주파수의 청력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또 그때는 그곳에 삽입한 전극을 작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저주파수 영역을 증폭을 시켜서 보청기와 인공아호가 이제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공아호로도 청력 재활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수술 당시 이제 대학생으로 말소리 분별력에 이제 심각한 저하 장애가 있어서 남아있는 이제 청력을 보존하고 보청기와 인공아호가 결합된 청력 재활로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적응증의 영역은 청신경 병증이라는 다소 생소한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인공아호의 수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신경 병증이라는 질환은 달팽이관은 정상인데 달팽이관과 뇌를 연결하는 청신경의 문제로 소리가 전기 신호로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청신경 병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신경의 맨 앞쪽, 즉 이제 달팽이관과 청신경이 만나는 부위가 망가져서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청신경 병증의 경우에는 인공아호 전극이 직접 청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청신경 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의 결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여러 가지 청각 정밀 검사 중 텐 테스트라는 검사의 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좀 가능한데요. 저희 병원은 이제 국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한 6군데 기관밖에 할 수 없는 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병원으로 정확하게 이제 청신경 병증에서 인공아호 수술의 적응증을 찾아낼 수 있는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이 같은 원인 질환 이외에도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보청기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망가진 귀의 이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거나 반대쪽 귀에도 병변이 있어서 언제든 이제 그나마 듣고 있는 귀에도 난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아호 수술을 권유하고 있고요. 이때 특히 이명의 경우에는 매우 요수한 치료 효과를 있는 것을 이제 임상적으로도 경험하고 여러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논문을 같이 만든 적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 의학적으로는 이제 비대칭성 난청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둘 다 양쪽 귀에 둘 다 난청이 있는데 한쪽은 보청기를 좀 하기는 어려운 한 30% 정도의 어음 분별력을 갖고 있고 반대쪽 귀는 이제 보청기로는 되는데 한 뭐 60%나 70% 정도의 어음 분별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더 잘 듣는 귀, 그냥 60%나 70% 정도 듣는 분들은 여기는 보청기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정상기하고는 좀 다른 아무래도 보청기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반대쪽에 30%짜리 귀에는 보청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측이 50% 이하가 돼야지만 인공호흡 적용이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30%짜리에다가 인공호흡 수술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비대칭성 난청에서 더 안 좋은 기에는 인공호흡을 해서 올리고 좀 좋은 기에는 보청기를 해서 올리는 그렇게 해서 양쪽의 그 듣는 수준을 맞춰주게 되면 한쪽은 전기 신호를 듣고 한쪽은 이 보청기를 통한 자연음의 증폭된 소리를 들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들으면 이거는 혼동될 것이다 뇌에서 하나는 전기 신호고 하나는 그냥 음향 신호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이러한 그 수술을 많이 해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기존의 양측에다 보청기를 한 것에 비해서 훨씬 환자분들이 알아듣는 능력이 좋아지더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라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물론 이제 보험급여가 되지 않지만 선별급여라는 방법으로 이런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오늘은 그 인공호흡의 보험 적용 기준이 되진 않지만 좀 넓어진 적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공호흡 수술을 좀 이해하시고 또 인공호흡 수술을 도전해 보시는 환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